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당과 당뇨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같이 깊이 파헤쳐 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혈당 스파이크다, 탄수화물이 문제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의 분석을 보니까요. 혈당에 좀 숨겨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혈당 문제, 또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과당의 역할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잘못된 상식들도 좀 바로잡아 보고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흔한 오해,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이 당뇨의 주범이다. 이거부터 풀어보죠. 네,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죠. 사실 포도당 자체는 우리 뇌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이거든요. 아, 뇌는 포도당만 쓴다고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오히려 혈당이 너무 낮은 저혈당 상태가 되면 이게 즉각적으로 위험해요.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요. 당뇨 환자분들 저혈당 쇼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보면 네, 그럼 문제는 포도당 자체가 아니라 이게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그 최종 당화산물 AGS라고 부르는 노폐물이 쌓여요. 당화혈색소 검사할 때 보는 그 HbA1c가 대표적이고요. 아, 되네. 이게 몸 안에서 염증을 막 증폭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결국 동맥경화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 수치 그 자체보다도 합병증 예방이 당뇨 관리의 진짜 목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와닿았어요. 공항의 승객, 그러니까 포도당은 꽉 찼는데 게이트가 막혀서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 네, 딱 그 비유가 맞아요. 승객 잘못이 아니라 게이트, 시스템 문제라는 거죠. 그 막힌 게이트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2형 당뇨의 핵심은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도 세포가 반응을 잘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럼 그 저항성은 왜 생기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유리지방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네, 주범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과도한 유리지방산, FFA, Free Fatty Acid입니다. 유리지방산. 이게 그 게이트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요?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몸에 쌓인 과도한 체지방, 특히 내장지방에서 주로 흘러나옵니다. 지방세포가 너무 꽉 차면 그 내용물인 유리지방산이 혈액 속으로 막 넘쳐 흐르는 거죠. 아, 내장지방에서요? 네, 이 넘쳐나는 유리지방산이 인슐린이 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과정을 방해해요. 쉽게 말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 GLUT4를 잘 못 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비만이, 특히 내장 비만이 당뇨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마른 당뇨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그 경우는 보통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거나 겉으로 마른 것처럼 보여도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하, 그럼 포도당은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진짜 문제는 내장 지방에서 나온 유리지방산이 인슐린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거다. 그런데 자료에 또 다른 변수가 나오더라고요. 과당이요. 이건 포도당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남으면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도 되고 여러 단계에서 조절을 받거든요. 근데 과당은 이런 조절 단계를 거의 건너뛰고 대부분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으로 바로 간다고요? 네, 간 입장에서는 갑자기 과당이 몰려오니까 이걸 빨리 처리하려고 지방, 특히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주로 내장지방 형태로요. 뭐랄까 브레이크 없이 지방 생성 공장으로 직행하는 느낌이죠. 와, 그럼 과당은 주로 뭘 먹을 때 섭취하게 되나요? 설탕 아니면 과일? 둘 다죠. 설탕은 아시다시피 포도당이랑 과당이 반반 섞은 거고요. 액상과당, HFCS라고 하죠. 옥수수 시럽으로 만든 거, 이것도 비율은 비슷하고요. 꿀에도 많고 그리고 과일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일에도요? 몸에 좋다고 먹는 과일도요? 네, 자료 보니까 사과는 당분 중에 과당 비율이 한 70% 정도 되고 포도는 한 5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과일에 비타민이나 섬유질, 좋은 성분도 많지만요. 요즘 과일들이 점점 더 달게 개량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과당 때문에 지방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주스는 섬유질 없이 당분만 농축된 거라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액상과당은 또 음료수나 가공식품에 엄청 들어가잖아요. 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인의 비만율 증가랑 관련이 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어쩌면 삼겹살보다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수 과당이 내장 지방에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혈당은 직접 안 올리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뀔 수 있다니. 그럼 요즘 그 혈당 스파이크 관리한다고 연속 혈당 측정기, CGM 많이들 쓰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혈당 스파이크. 사실 그 용어 자체가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주로 이제 건강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쓰면서 대중화된 표현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식사 후에 혈당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밥 먹으면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사이언스지나 하버드 의대 같은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이 식후 혈당 변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좀 과잉 의료화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일시적인 스파이크보다는 장기적인 평균 혈당, 그러니까 당화혈 색소가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훨씬 중요하죠. 그게 진짜 내 몸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럼 연속 혈당 측정기는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 또 비만처럼 당뇨 고위험군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께는요? 네, 내 식단이나 활동이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데는 분명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이나 음식에 대한 공포심만 키울 수 있다는 게 자료의 주된 의견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혈당 문제의 핵심은 단순 혈당 수치나 탄수화물이 아니라 결국 내장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유리지방산 때문에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설탕 음료수뿐만 아니라 의외로 건강식이라 여겼던 과일 속 과당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식후 혈당이 잠깐 오르내리는 것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내 몸의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을 잘 관리하고 또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과당 섭취를 좀 의식적으로 줄이는 게 더 본질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내 몸 상태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몸은 옛날 먹을 게 부족했을 때 생존을 위해 과당을 지방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저장하도록 진화했을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처럼 과당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그 오래된 생존 본능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된 건 아닐까? 당신의 식단에서 과당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